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정기대의원대 및 당대표 최고위원 후보 합동 연설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대의원 당원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광산 구의원 공병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대의원 당원 동지 여러분이 우리 당의 희망입니다. 오늘 함께 사회를 맡게 된 저는 광주광역시의원 신수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대의원대회는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정견 발표와 광주광역시당을 이끌어갈 시당위원장 선출순으로 진행됩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참석해 주신 대의원 당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식순에 따라 당기와 더불어민주당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온 당 지도부, 대선과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끈 주역들이 입장하겠습니다. 후보자님들은 손을 맞잡고 당원 동지 여러분께 인사 올려주십시오. 하나, 둘, 셋. 당원 동지 여러분, 박수와 함께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도부와 후보자님들께서는 무대 아래 마련된 좌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의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보고는 이기순 대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성원보고를 맡은 대의원 이기순입니다. 8월 4일 오전 11시 현재 제적 대의원 461명 중 360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기순 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정기대의원대회 부의장이신 김영남 대의원의 개회 선언이 있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의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정기대의원대회 부의장을 맡은 김영남 대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전 이기순 대의원으로부터 말씀을 보고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정기대의원대회를 선언합니다. 뜨거운 박수와 환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바로 이상으로 국민 의례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대의원 당원 동지 여러분, 다음은 오늘 대의원대회에 참석해 주신 내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참석하신 내빈들을 모두 소개해드리고 싶으나 한정된 시간으로 인해 그렇지 못한 점 널리 양해 부탁드리며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당원 동지가 대한민국을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귀빈입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할 때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추미애 당대표님 오셨습니다. 민주주의의 꽃입니다. 공정한 선거관리에 노력하시는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 노웅래 위원장님의 개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당의 뿌리요, 60년 전통의 민주당을 지켜주신 광주 대의원 여러분, 중앙선관위원장 노웅래 인사드립니다. 펄펄 끓는 더위에도 불구하고 함께 해주신 대의원님, 그리고 이용섭 시장님, 그리고 광주를 대표하는 송갑석 위원님과 악조건 속에서도 우리 지역을 지켜주신 위원장님들, 그리고 우리 당을 살리기 위해서 당 지도부에 나오신
우리 지도부 후보님들, 우리 모두를 위해서, 우리 민주당을 위해서 다 함께 격려와 응원의 박수 크게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무더운 여름에 이 많은 우리 민주당 당원들이 왜 모였습니까?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 국민의 뜻대로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려는 국민의 여망을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 모인 거 아닙니까? 아울러서 국민의 힘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권, 문재인 정부를 성공시키기 위한 지도부를 뽑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우리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다 같이 힘을 몰아주시겠습니까?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금까지와 달리 네 편 내 편 가리지 않는 완톱 정신으로 우리 함께 가야 됩니다. 유능한 정당 만들어야 됩니다. 예측 가능한 정당 만들어야 됩니다. 옛날처럼 전당대 앞두고 룰 고치는 이런 정당 안 됩니다. 시스템 정당 만들어야 됩니다. 이래서 우리가 60년 전통의 민주당이 아니라 100년 전통의 민주당을 만들 수 있도록 다 함께 그렇게 만들기 위한 지도부를 선출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지도부를 뽑아야 됩니까? 우리 모두가 각자가 김대중 대통령이라면, 노무현 대통령이라면, 김근태 의장이라고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 이 상황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우리 고민해 주시고 올바른 선택, 올바른 지도부 뽑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민주당의 꿈, 김대중 대통령의 꿈, 그리고 우리 자랑스러운 민주당의 뿌리 광주 시민의, 광주 대의원님들의 꿈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고 우리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이기는 지도부 뽑을 수 있도록 힘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노웅래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참 가슴이 뭉클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이렇게 자랑스러운 우리 민주당 동지 여러분, 대의원 여러분, 특히 그 중에서도 오늘 이 자리를 꽉 메워주신 민주당의 성지, 민주주의가 좌초할 때마다 용기를 더해 주신 이 땅 광주에서 자랑스러운 동지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서게 되니 마치 제가 여러분께 당대표로서 고별 인사를 하는 자리 같아서 정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됐을 때 승리할 수 있었고, 우리가 분열했을 때 패배한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의 사랑을 듬뿍 받고 민주당 역사상 최초로 평화적 당권 이양을 만들어낸 당대표가 됐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저는 이런 우리 당의 가풍을 앞으로도 계속 이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애당 동지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권 교체할 때 그 마음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돼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국민께 최선을 다하고 반드시 이겨서 승리하는 정당, 그래서 국민을 책임지는 정권 교체를 해내겠다고 했었습니다. 불망 초심 뇌기 사명, 그때의 초심을 잊지 않고 사명을 나날이 되새기는 그런 정당의 길은 계속 전진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리고 책임 정부여야 합니다. 책임 정당이어야 합니다. 이겼다고 자만하지 않고 승리에 도취되지 않고 우리 지난 지방선거 압도적으로 승리했지만 곧바로 이어진 수해 피해 최소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주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취임식을 취소하는 단체장들이 더불어민주당 여러분이 뽑아주신 단체장들이었습니다. 그처럼 순간순간 시시때때로 전개되는 위기 속에 국민을 최우선시하고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웃게 하는 책임 정당의 일이 우리에게 부여된 시대 과제입니다. 그래서 그 일에 우리가 전당대회를 치르지만 누가 더 대통령과 가깝느냐 그런 문제를 제기할 것이 아니라 누가 더 국민에게 책임감 있게 책임 정당으로서 당을 이끌어갈 것이냐 그런 포부와 비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자랑스러운 당대표 후보 3분 면면히 뜯어보고 살펴보면 다 훌륭하십니다. 최고위원 8분 자랑스러운 우리 당이 배출한 인재들입니다. 앞으로 그분들이 쭉쭉 커나가면서 우리 애당동지 여러분의 힘을 받아서 사랑을 받아서 우리 당을 잘 이끌 수 있도록 끊임없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야말로 전당대회가 끝나면 당대표가 언제 내려오느냐 언론이 관심을 가졌지만 이번만큼은 문재인 정부를 든든하게 뒷받침하고 책임 정당으로서 시대 사명을 다하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사랑을 듬뿍 받고 2년의 임기를 마치고 내려오는 것처럼 앞으로 2년도 그렇게 자랑스러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용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뜨거운 열기 여러분이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와 성원 결코 가볍지 않다는 국민의 사랑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 길로 우리는 하나가 돼서 쭉쭉 전진합시다. 이겼다고 자만하지 않고 더욱 겸손하고 몸을 낮춰서 민생과 함께 역사와 함께 시대와 함께 책임 정당으로서 우리 모두 사표가 되도록 합시다. 오늘 이것으로 여러분께 인사를 가름하고 전당대회에 나선 우리 출마자 후보들 뜨거운 폭염 속에 지치지 않도록 격려해 주시고 저는 또 다시 뵙기로 하겠습니다. 오후에 전남 도당 개편대회가 바로 열리기 때문에 이렇게 인사드리고 떠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자리 끝까지 지켜주실 거죠? 네. 많은 우리 당대표 후보님, 최고위원 후보님들, 지지자들 오셨는데 다른 후보들도 함께 격려해 주시고 우리는 원팀이라는 걸 전당대회를 통해서 국민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당대표 최고위원 후보자 합동연설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기대의원대회 순서상 광주광역시당 정기대의원대회 의장을 선출하고 후보자님들의 정견 발표를 들어야 하는데 오후 1시에 전남도당 정기대의원대회가 개최되는 관계로 우리 후보자 정견 발표부터 먼저 진행하게 된 점을 좀 널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당대표 최고위원 후보 합동연설회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연설 순서와 연설 시간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연설 순서는 당대표 후보자 연설 후에 최고위원 후보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각 연설 순서는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주관하에 사전에 추첨된 순서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연설 시간은 당대표 후보자 7분, 최고위원 후보자 5분입니다.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께서는 정해진 연설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연설 시작과 함께 타종이 1회 울리고
연설 종료 1분 전 타종이 일에 울립니다. 연설 시간이 종료되면 타종이 마지막으로 3회 울림과 동시에 마이크가 자동으로 차단됩니다. 연설 종료 1분 전 예비 타종이 울리면 후보자께서는 연설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단 앞쪽에 타이머가 준비되어 있으니 연설 시간 관리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대의원 당원 동지 여러분께 안내드리겠습니다. 연설에 지장을 주는 구호나 연호 등의 행위와 상대 후보 측을 자극하는 불필요한 행위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합동 연설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좀 본격적인 연설에 앞서서 우리 후보님들은 좀 무대 위로 올라오셔서 좀 인사드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대표 후보자들의 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연설 순서는 김진표, 이해찬, 송영길 후보손이며 연설 시간은 각 후보자마다 7분씩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연설자를 모시겠습니다. 이제는 경제다. 경제당대표 김진표, 기호 2번 김진표 후보입니다. 당원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당원 대의원 동지 여러분, 이제는 경제다. 유능한 경제당대표 기호 2번 김진표입니다. 호남의 선택은 언제나 옳았습니다. 호남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에 이어서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킨 민주주의의 심장입니다. 호남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없었을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청와대 정책기획 수석으로,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경제부총리로,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국정기획 자문위원장으로 크게 써주신 저 김진표, 먼저 민주화의 성지 광주 시민 여러분께 큰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문재인 정부 1년 만에 그 지긋지긋하던 호남 홀대론 적어도 공공부문에서는 완전히 해소되었습니다. 앞으로의 과제는 이 좋은 기회를 이용해서 침체된 광주 경제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미래형 자동차 전략기지를 만들 광주형 일자리 사업, 빛가람 에너지밸리 인재 양성을 위한 한전공대 설립, 문화융합형 4차 산업 중심도시를 위한 문화수도 광주, 문재인 정부 국정호 개념계획에 포함시킨 저 김진표가 해결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당내 호남 균형발전 특위를 두고 책임의원 제도를 실시해서 이용섭 시장님과 긴밀히 협의해가면서 예산과 입법 지원 확실히 책임지겠습니다. 그저께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면서 5.18의 진실은 결코 침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철저히 조사하여 밝히겠습니다라고 다짐했습니다. 당 차원의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가장 큰 목표는 무엇입니까? 앞으로 1년 8개월 남은 2020년 총선의 압도적 승리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확실한 성공입니다. 그 답은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 셋째도 경제입니다. 침체된 경제를 살리지 못하면 2020년 총선 승리도 문재인 정부 성공도 없습니다. 등골이 서늘했던 문재인 대통령님의 두려움, 그것의 실체는 경제를 살려달라는 국민들의 절박한 외침이었습니다. 지금의 우리 당 지지율 하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존경하는 당원 대의원 동지 여러분, 이처럼 엄중한 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당대표는 누구입니까? 그렇습니다. 경제를 잘하는 사람,
저 김진표입니다. 묵묵히 개혁과 혁신에 앞장서 온 사람 저 김진표입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경제개혁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었습니다. 금융실명제, 부동산실명제를 성공시켰고 그 개혁 의지를 높이 산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재벌개혁, 금융개혁의 실무 책임을 맡겼습니다. 저는 맨손으로 벽돌을 깨는 심정으로 30대 재벌 중 16개를 정리했고 시중은행 8개를 4개로 통폐합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IMF 외환위기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경제부총리 시절에는 주 5일제 근무제를 안착시켰습니다. 이런 역동적인 모습을 잘 아는 관료들은 지금도 저를 개혁진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저는 문재인 정부의 5년 100대 국정과제를 설계했습니다. 그 안에 현재의 어려운 경제를 살릴 답이 다 있습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융자에서 투자로의 금융개혁을 통해서 중소벤처 창업 열풍이 불게 하는 것입니다. 소득주도 성장의 바퀴와 함께 벤처 창업 전사들이 혁신 성장의 바퀴를 굴리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개혁이 성공하려면 당정청 간 긴밀히 협의해야 합니다. 개혁 입법을 통과시키려면 야당과의 전략적 협치가 필요합니다.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관료 집단을 설득할 수 있는 개혁 진표, 야당을 설득할 수 있는 경제 진표, 저 김진표가 딱입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당원 대의원 여러분, 여당 당대표가 여야 충돌의 빌미만 제공하고 싸움꾼으로만 비춰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민에게 욕먹고 대통령에게 부담만 드리게 됩니다. 여당 당대표의 숙명은 호시우보, 호랑이 눈으로 상황을 살피되 황소의 우직함으로 개혁에 밭을 가는 것입니다. 묵묵하게 여당의 실력을 키우고 야당과의 협치를 일궈내겠습니다. 싸움 잘하는 당대표는 야당 당대표입니다. 저는 여당의 당대표로서 성과를 만드는 개혁 당대표, 협치의 당대표가 되겠습니다. 당원대의원 동지 여러분,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당을 혁신해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골든타임입니다. 당 혁신을 위해서 경제혁신본부와 정당혁신본부를 설치하겠습니다. 선거 1년 전인 내년 4월까지 상세하고 불가역적인 공천룰을 통해서 예측 가능성, 공명성 확보해서 누구나 승복토록 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민주 역사를 이끈 세 분의 대통령이 모두 선택했고 당정청을 모두 경험한 후보입니다. 역동적인 혁신 리더십, 경제 리더십. 네, 감사합니다. 기호 2번 김진표 당대표 후보의 연설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대의원 동지 여러분, 추미애 대표님과 선후배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호 3번 이해찬입니다. 우리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유례없는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여기 계신 이영섭 광주시장을 전국 득표율 1위로 만들었습니다. 구청장 5곳을 모두 이겼고 지방의회 선거도 압승을 했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2가지를 약속하겠습니다. 첫째, 이제 광주에서 전략공천은 없습니다. 이제 광주에서 정무적 판단은 절대로 없습니다. 정책과 전문성, 지역평가를 기준으로 상향식 경선을 하겠습니다. 오직
광주 시민과 당원 동지들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시스템 공천을 실천하겠습니다. 둘째, 광주형 일자리를 성공시키겠습니다. 저는 국무총리 시절 한전 본사를 나주 혁신도시로 이전시켰습니다. 혁신도시는 이제 궤도에 올랐습니다. 지금부터는 일자리입니다. 광주의 자동차 산업과 나주의 에너지 관리를 결합시키면은 호남이 4차 산업혁명의 일자리 메카가 될 것입니다. 한전공대도 빨리 설립해서 세계적인 대학으로 키우겠습니다. 이제 민주화의 성지 광주를 통일과 번영의 광주로 만들어 내겠습니다. 존경하는 당원대의원 동지 여러분, 이번 전당대회는 역사적 전환기의 중대한 선거입니다. 올해는 분단 70주년이자 정부 수립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내년은 3.1운동 100주년, 건국 100주년입니다. 올해와 내년은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대한민국이 역사적으로 크게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아직까지는 좋은 출발입니다. 촛불혁명으로 문재인 정부가 탄생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1년 만에 남북 정상회담을 2번이나 했습니다. 지방선거에서는 유례없는 압승을 거뒀습니다. 이제 풀뿌리 민주주의가 전국적으로 뿌리내리고 지역감정을 극복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하지만 수구 세력은 반전의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고리로 경제위기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북미 간 대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툼을 과장되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촛불혁명 뒤편에서 군사 쿠데타 모의가 버젓이 벌어졌습니다. 80년 그 악몽에도 불구하고 호남에는 11 공소여단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이 기무사 적폐를 우리는 단호히 청산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전두환 군사법정에서 20년 선고를 받은 사람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8년 만에 그 일당 전부를 잡아넣었습니다. 분노를 참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냉정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2020년 정선 승리를 위해 무엇이 가장 필요합니까? 경제가 중요합니다. 통합도 중요합니다. 소통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당의 강철 같은 단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구 세력은 갈등과 분열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승자와 패자가 생기고 상처가 남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저 하나 이기자고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한 거 아닙니다. 저는 어제 당대표 후보자 3분에게 원팀이 되자고 제안했습니다. 누가 당대표가 되든 나머지 2분이 힘껏 돕자고 했습니다. 만약 제가 당대표가 안 되면 저는 적폐 청산과 당의 현대화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우리가 원팀이 단결할 때 국민들은 다시 우리를 선택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당원대의원 동지 여러분, 요즘 저는 민주정부 20년 집권 플랜을 주창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과하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10년은 뼈저린 교훈을 얻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만들어도 수구 세력이 집권하면 2, 3년 만에 허물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10년 동안 대한민국은 역주행을 했습니다. 이제 실패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역사적 전환기를 잘 헤쳐나가야 합니다. 적폐를 청산하고 개혁을 완수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 4번 정도의 연속 집권이 필요합니다.
국민의 삶을 위해 정책을 만들고 안정되게 추진해야 합니다. 저 이해찬이 나섰습니다. 저 이해찬 더 이상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제 30년 정치인의 마지막 소임을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로지 강력한 정당을 만들어 20년 집권하는 정당을 만드는데 제 온몸을 다 바치겠습니다. 저는 민주당과 한몸이 된 지 30년이 되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정치를 배웠고 노무현 대통령을 모시고 책임 총리를 했습니다. 제 정치생의 마지막 소임으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고락을 함께하겠습니다. 총선 승리 고맙습니다. 노무현, 김대중 두 분 대통령을 떠나보내고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반성했습니다. 저희 독선과 오만에 대해서 돌이켜보았습니다. 세월호에 갇혀서 마지막에 엄마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무서워요라고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아이들의 메시지를 보고 눈물을 감출 수 없었고 부끄러웠습니다. 매일 밤 잠을 자지 않고 세월호 노란 리본을 4년 동안 40만 개를 만들어 전국에 나눔을 하고 있던 제 아내 남영신, 송영길 생계형 국회의원 하려면 때려치고 정치 때려치라고 외쳤습니다. 적폐와 투쟁하지 않으려면 국회의원 때려치라고 외치는 아내의 말을 듣고 반성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2년 전에 한 표 차로 컷오프되었지만 당의 불의에 맞서 촛불 홍보단으로 전국을 띄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중간 선대반보장으로 온몸을 다해 뛰었습니다. 러시아 특사로 북방경제협력위원장으로 뛰었습니다. 당에서 사선위원인 저에게 단 한 것의 직책도 주지 않았지만 평당원의 자세로 5,000km를 뛰면서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지원했습니다. 이 송영길 이제 당대표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동지 여러분, 광주는 대세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세력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2002년도에 노무현 후보가 이곳에 왔을 때 동교동의 세력에 뒷받침을 받은 이인재 대선을 걷고 노무현을 선택했습니다. 정의를 선택했습니다. 저 송영길 계보도 없고 세력도 없습니다. 저 송영길의 손을 잡아주지 않겠습니까?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여기 계신 이해찬 후보님, 김진표 후보님, 전설 같은 선배들입니다. 존경합니다. 소중한 우리 당의 선배님들이십니다. 그러나 이 두 분들은 기회를 가졌습니다. 국무총리, 부총리, 장관, 당대표, 원내대표 다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해찬 후보님 53세에 국무총리를 했습니다. 내 나이 56세입니다. 사선 의원으로 광주시장으로 종합행정을 경험을 했습니다. 저 송영길에게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1990년 1월에 우리 김대중과 호남을 고립시키기 위해서 비겁한 3당 야합이 이루어졌습니다. 김영삼 통일민주당 총재가 3당 야합을 결의할 때 이해했습니다 라고 손을 든 청년 정치인이 있었으니 그게 노무현이었습니다. 노무현과 문재인 두 분이 온몸으로 냉전적 지역주의에 맞서 광주의 고립을 탈피하고 광주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함께했습니다. 그래서 27년 만에 드디어 부산, 울산, 경남에서 지방선거에 승리했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이 힘을 모아서 이 동서의 통합을 모아서 분단의 벽을 뚫어내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시작했고 노무현이 뒤따랐고 문재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4.27 선언과 6.12 정상회담의 새로운 시대, 새로운 민주당 송영길입니다. 여러분, 기회를 주십시오. 세술은 세부대에 담아야 됩니다. 20년 동안 이 민주당이 들어와서 한 길로 걸어왔습니다. 4대 강국과 정상과 네트워크를 가지고 4대 강국의 외교 역량을 키워왔습니다. 이 한반도의 분단된 70년의 역사를 끝장내고자 문재인과 함께 뛰겠습니다. 최근까지 북방경제협력위원장으로서 문재인 대통령의 정상 외교를 뒷받침해왔습니다. 북방경제를 국내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만들어내겠습니다. 개성공단을 다시 부활시켜내겠습니다. 광주형 일자리와 새로운 미래형 자동차 시대를 만들어내겠습니다. 호남이
민주화의 성지로만 칭송받고 경제적으로 낙후된 시대를 바꿔내겠습니다. 호남을 잘 모르는 중앙정치에서 마음대로 호남을 전략적 단위로 칼질하는 이런 대사화시키는 호남의 정신을 끝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존경하는 광주적 대의원 동지 여러분, 저는 전남 고흥에서 태어나서 고등학교 3학년 시절 광주 대동고에서 5.18을 겪었습니다. 제 친구가 죽었습니다. 살아남지, 그때 죽지 못한 이 살아남은 자의 부채를 안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제가 인천광역시장이 되어서 인천시 대강당에서 5.18 기념식을 인천시장이 주도사를 할 때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예, 나가겠습니다. 부도위기의 인천을 구하고 인천을 경기도 서울을 이기는 외자투지 1등으로 맞다는 종합행정 경험을 기초로 경제를 살려내겠습니다. 송영길의 누구나 집 프로젝트로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기존 집값의 10%만 있으면 자기 집을 갖는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신용등급에 따라 임대차 보증금 이자율을 차별받는 이러한 경제적 신분사회를 철폐하겠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이 최저임금 인상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만들어내겠습니다. 혁신성장 만들어내겠습니다. 저 송영길이 송도 바이오단지를 비롯해서 세계 최고의 바이오단지와 반도체 시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한 자세로 뛰겠습니다. 저는 광역자치단장 시절에 기획재정부의 독선적이고 중앙집권적인 재정적 적과 맞서 자치분권을 위해 싸웠습니다. 이용섭 시장님 같이 하겠습니다. 임택, 김사모, 예계승 구청장 서대석 다 같이, 문인 청장님 다 같이 뛰겠습니다. 김병래 감사합니다. 함께 힘을 모아주십시오. 자치분권의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동지 여러분, 내년 총선 때 어떤 얼굴을 세워야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송영길을 그려주십시오. 영남과 호남을 통합시키고 수도권을 통합시켜서 문재인 대통령을 뒷받침해 뛰겠습니다. 기호 1번, 승리의 기호 1번, 저 송영길 20년 동안 민주당을 위해 충성했습니다. 저 송영길에게 기회를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호 1번 송영길 당대표 후보의 연설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당대표 후보자님들의 혼신을 다한 연설이었습니다. 고생하신 당대표 후보자 세 분 모두에게 격려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최고위원 후보자들의 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연설 순서는 남인순, 서른, 박정, 박광원, 유승희, 박주민, 김혜영, 황명선 후보 순이며 연설 시간은 후보자마다 5분입니다. 5분님께서는 연설 시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첫 번째 연설자를 모시겠습니다. 혁신, 민생, 최고로 일 잘하는 최고위원 기호 7번 남인순 후보입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주의의 심장, 광주의 대의원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생과 혁신 기호 7번 남인순 뜨겁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당을 혁신하고 민생을 꼼꼼히 챙기는 최고로 일 잘하는 최고위원이 되어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2020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 출마했습니다. 누구나 혁신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담대하게 혁신을 이끌 수 있는 적임자는 지금까지 혁신을 위해서 살아온 저
남인순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국어교사를 꿈꿨지만 노동자로 살면서 노동이 있는 민주주의, 누구나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꿈꾸며 살아왔습니다. 노동운동과 지난 30년간 여성 시민사회 운동을 하면서 우리 사회의 진보적 변화를 위해서 헌신해 왔습니다. 2011년에는 문재인 상임대표와 함께 혁신과 통합 공동대표로 민주통합당에 들어와서 전국 여성위원장, 대외협력위원장, 원내 부대표,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을 하면서 대안적 정책 제시와 포용적 리더십으로 검증을 받았습니다. 저 남인수는 광주 대의원 여러분께 세 가지를 약속합니다. 첫째, 혁신과 변화에 앞장서는 남인순이 되겠습니다. 촛불 대선으로 행정 권력은 교체되었지만 입법 권력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다음 총선에서 압승하려면 민주당이 혁신하고 변화해야 합니다. 정당 민주화와 당원의 민주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선거에만 동원되는 당원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민주주의 담지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정치학교를 통해서 리더십을 길러내야 합니다. 당원 자체를 활성화하고 당원 정치 협동조와 시민정책 플랫폼 등 원업으로 당원의 활동을 확장시켜야 합니다. 당원이 주인이 되는 100년 정당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둘째, 광주를 살리는 남인순이 되겠습니다. 2020년은 5.18 40주년이 됩니다. 저 남인순은 5.18 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고 광주 정신을 국민 속에 뿌리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수도 광주를 문화 융합형 4차 산업 중심 도시로 육성하겠습니다. 저 남인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7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국립심혈관센터 건립을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민생을 지키고 진보개혁적 가치를 확장하는 남인순이 되겠습니다. 발로 뛰는 민생, 현장에 강한 저 험지인 송파에서 김을동 새누리당 의원을 꺾은 저 남인순의 돌파력으로 민생 위기를 돌파하겠습니다. 당원 32조에 규정된 민생 연석회의를 구성해서 사회적 대화기구를 구성하겠습니다. 노동조합, 중소기업, 자영업자 등 민생 주체들이 민생 연석회의를 통해서 문재인 정부의 국민 성장 프로젝트를 반드시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당의 젠더와 인권, 생태와 평화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고 정책을 추진해서 진보적 유권자와 시민들이 우리 당을 떠나지 않고 계속 함께 할 수 있도록 저 열심히 뛰겠습니다. 남녀 동수 사회가 되도록 여성 공천 30% 의무화를 꼭 챙기겠습니다. 당의 젠더 폭력 신고 상담센터를 설치하여 성희롱 성폭력을 근절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심을 잡을 사람 듬직한 서른 기호 3번 서른 후보입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후보들 연설이 끝나니까 많은 분들이 나갔습니다만 아직 남아 계신 여러분들의말로 민주당을 걱정하고 민주당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대의원들이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구광주 도청을 전남도청을 방문했습니다. 도청 앞에 5.18 기념비가 있습니다. 그 비에 헌화하고 묵념했습니다.
묵념하면서 다짐했습니다. 아직도 광주의 진상은 다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최소한 발포 명령을 한 자가 누구인지는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저는 전두환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역사에 정확하게 기록하기 위해서라도 진상조사를 통해서 발포 명령자는 찾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유족과 부상자들에게 합당한 보상과 배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민주당의 주대부에 들어가게 되면은 누구보다도 먼저 앞장서서 이 문제 해결에 힘쓰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앞에 맹세하는 바입니다. 저는 80년 광주항쟁 당시 서울에서 도피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강주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을 다 들었습니다. 너무도 감격적이었고 그 수많은 희생에 너무도 애통했습니다. 함께 죽을까라고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체포된 뒤에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이라고 해서 아까 대표로 나왔던 이해참 후보와 함께 공범이 되어서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에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 뒤로 그런저런 이유로 해서 광주항쟁 유공자로 해서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보상금 1억 2천 몇백만 원은 제가 가질 돈이 아니고 광주의 핏값이기 때문에 광주 시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생각에서 광주 유주들이 만든 전남매 담양 한빛고에 전에 기부했습니다. 속이 후련했습니다. 그나마 사나운 영령들에게 부상당한 영웅들에게 약간의 빚을 든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광주가 제 정치의 본원이기 때문에 제 정치가 끝나는 날까지, 아니 제가 이 세상을 하직하는 날까지 광주 정신을 가슴에 담고 살아가기로 맹세했습니다. 저는 원래 80년 5월 당시에 체포된 건 6월이었습니다만은 언젠가는 민주주의가 달성된다 믿었습니다. 그럴 때는 광주시 전체를 성적화해야 한다 이렇게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주인공들이시고 역사의 정인들이시고 민주주의를 지켜낸 장본인들이십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광주가 아니었으면 한국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이루어졌겠습니까? 한국의 민주주의는 광주에 미치고 있고 민주당은 광주입니다. 광주가 있기에 민주당을 항상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어낸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표에 출마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뜻을 접고 최고위원회에 나오기로 했습니다. 최고위원회에 나오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다. 내 뜻을 살려서 광주 정신을 살려내고 민주당을 정말 바람직한 당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심정으로 최고위원회에 출마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우리 민주당을 정말 좋은 당, 후배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100년 민주당을 만드는 일에 함께 해주시기를 진정으로 간청드리는 바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초심, 열심, 뒷심, 100년 민주당 건설 교육번 박정 후보입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광주 당원 대의원 동지 여러분, 최고위원 후보 교육번 박정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박정이 누구냐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제 아버지는
전남 영암 출신입니다. 어쩌다 보니 판문점이 있는 파주까지 가서 절을 나왔습니다. 저는 집안이 가난해 야간 중학을 다녔고 고등학교는 탁구 선수를 하는 조건으로 가야 했습니다. 공부가 하고 싶어 코치에게 맞아가며 공부했고 마침내 서울대에 입학했습니다. 유전공학자의 꿈을 이루기 위해 유학을 준비했습니다. 유학비를 벌기 위해 시작한 아르바이트가 박정학원으로 성장했습니다. 고난과 역경을 뚫고 성공한 CEO로 평가받으며 일원이 아닌 실물 경제를 익혔습니다. 저는 일자리 창출의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정은 낮은 곳에서 시작한 경제 전문가입니다. 열린우리당 인재영입으로 입당했습니다. 판문점이 있는 접경지 파주에서 박정은 민주당의 가치를 끝까지 지켰습니다. 빨갱이라며 얼굴에 소주 세례를 받기도 했습니다. 구타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꿋꿋하게 민주당을 지켰습니다. 60년 만에 자랑스러운 민주당 깃발을 꽂았습니다. 분단의 상징 접경지 파주에서 태어나 평생 동안 평화를 꿈꿨습니다. 남북관계를 넘어 동아시아 상생발전의 꿈을 이루기 위해 북방경제협력위원회 특별고문으로 일했습니다. 대통령과 함께 평화경제 비전을 공유했고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 때 함께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대통령께서 저를 중국 통일하고 여러 번 소개할 정도로 저는 준비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정은 평화경제의 선봉장입니다. 존경하는 광주당원 대의원 동지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께 나라다운 나라,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약속했습니다. 그 길로 우리 민주당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뒤돌아봐야 합니다. 새롭게 들어설 민주당 지도부는 변해야 합니다. 혁신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심장이 되어야 합니다. 75만 권리당원의 목소리가 민주당 내에 울려 퍼지도록 하겠습니다. 정치학교 민주스쿨을 만들어 자랑스러운 75만 권리당원과 활발히 소통하고 우리 당의 정책, 이념, 비전을 충분히 공유해서 100년 민주당의 꿈을 현실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를 성공시키고 2020년 총선에서 승리하고 2022년 정권대 생출의 기틀을 만들겠습니다. 저는 수많은 조선들과 상의 후 변화와 혁신을 갈망하는 조선대표로 출마했습니다. 저는 또 총선에서 떨어진 지역을 대표하는 원외지역위원장협의회 초대회장으로 오랫동안 원외위원장을 대변했습니다. 그래서 원외와 원내를 연결하고 지도부 내 단결을 만들어내고 당정청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려고 특히 자랑스러운 75만 권리당원과 당의 정책 이념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강원대 연동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민주당에 박정 같은 최고위원 한 명쯤은 꼭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초심으로 듣겠습니다. 열심과 뚝심으로 뛰겠습니다. 그리고 뒷심으로 변화시키겠습니다. 기호 6번 박정을 밀어주십시오. 기호 6번 박정의 손을 꼭 잡아주십시오. 강력한 민주당, 100년 민주당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호 6번 박정 최고위원 후보의 연설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당원이 주인인 정당, 기호 4번 박강원
후보입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랑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언제나 뵙고 싶었습니다. 땅끝 해남이 낳고 광주가 키워준 문재인의 대변인, 70만 권리 당원의 대변인, 그리고 광주의 대표 최고위원 후보, 승리의 4번 타자, 기호 4번 박광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자랑스러운 광주의 당원 동지 여러분, 독재와 지역주의를 이겨낸 광주의 선택은 언제나 옳았습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는 명령은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광주 정신을 실천하라는 명령입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누가 가장 잘 광주 정신을 대표하고 누가 가장 잘 실천할 수 있습니까? 문재인의 대변인, 광주 당원의 대변인, 광주의 대표 최고위원 후보, 저 박광원이 가장 잘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심장인 광주의 당원 동지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돌아오지 않은 아들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임준배, 김진덕 선생님 부부는 38년째 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선대학교 부속고등학교 2학년 이목환 학생처럼 80년 5월 아무 이야기 없이 집을 나갔다가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아들, 딸들이 240명이 넘습니다.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 기다림도 서러운데 광주의 유가족들은 황당하고 악의적인 가짜뉴스로 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독일은 유태인 학살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모든 행위를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5.18 특별법을 개정해서 전두환을 옹호하고 광주를 왜곡하고 광주의 유족을 모욕하는 모든 행위를 반드시 뿌리 뽑겠습니다. 보안사에서 이름만 기무사로 바꾼 80년 5월처럼 또다시 친위 구테타를 핵책한 기무사를 절대로 그대로 둘 수 없습니다. 용서할 수 있습니까? 광주의 당원 동지 여러분, 광주를 민주주의의 심장에서 일자리의 심장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만들겠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분과위원과 대변인을 하면서 광주형 일자리를 핵심 국정과제로 선정했습니다. 설계도를 만들었으니 추진도 성공도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시겠습니까?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반드시 성공시켜서 광주가 독재와 지역주의를 이겨냈듯이 양극화를 이겨내는 대한민국의 일자리 심장으로 만들겠습니다. 광주가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경제도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총선에서 광주의 자랑스러운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민주당을 혁신하겠습니다. 나라를 바꾼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주권 개헌안처럼 당원주권 당헌안을 만들어서 민주당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겠습니다. 광주의 당원 중심의 투명하고 공정한 불가역적 공천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광주시당 후보를 광주의 당원 여러분이 결정할 수 있도록 광주시당에 넘기겠습니다. 자랑스러운 광주의 당원 동지 여러분, 제가 최고위원에 출마한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광주의 시민을
성공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모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첫 번째 길은 문재인 대통령을 성공한 대통령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여성의 힘 강한 민주당 기호 8번 유승희 후보입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에 폭염을 뚫고 이 자리에 오신 사랑하는 광주광역시당 당원동지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8월에는 8번 호남의 며느리 유승희입니다. 민주화의 성지이자 우리 민주당의 뿌리, 이제 4차 산업혁명의 트렌드인 자율 주행 자동차의 산업 메카가 돼 빛고 올 강주의 당원동지 여러분 앞에 서게 되니 가슴이 정말 벅차오릅니다. 제가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을 거쳐 우리 당에 몸을 담은 지 횟수로 벌써 24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1995년 기초의원으로부터 시작해서 김대중 대통령 때 당 최초의 공채 여성국장, 노무현 대통령 인수위의 전문위원, 최고위원을 여성 가산점 없이 당선된 삼선 국회의원이 된 지금까지 저는 단 한 번도 자고면하지 않고 여성과 약자를 위해서 우리 당을 위해 헌신해 왔습니다. 존경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이번 지방선거의 압승으로 문재인 정부와 우리 당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더욱 높아졌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등골이 송연하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24년 민주당 지킴이 유승희가 국민들의 드높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우리 당을 더 강하고 유능한 정당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최고위원으로 출마했습니다. 8월에는 8번, 기호 8번, 유승희가 팔팔한 에너지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더 강하고 더 유능한 정당으로 만들겠다고 존경하는 광주시당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 약속드립니다. 저 유승희를 뽑아주시면 가장 먼저 당이 앞장서서 문재인 정부의 개혁 과제를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과 치열하게 싸워온 유승희가 팔팔 끓는 정의감으로 적폐를 말끔히 청산해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확실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여러분, 또한 유일한 기초의원 출신으로서 진정한 지방분권 시대를 열겠습니다. 풀뿌리 정치 현장에서 헌신하고 계시는 우리 존경하는 지방의원님들의 든든한 팔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당 여성 당원들의 위상도 더욱 확실하게 강화하겠습니다. 우리 당원의 30% 여성 공천 할당제, 전국대의원 여성 50% 의무화 조항 누가 해냈습니까? 바로 저 유승희가 존경하는 대의원 동지 여러분들과 여성 당원들과 함께 해냈습니다. 아울러서 삼선 국회의원으로서 차기 지도부의 중량감을 더하기 위해서 기호 8번 저 유승희를 지지해 주시겠습니까? 70만 권리당원의 거대 여당 지도부는 당의 시스템을 제대로 이해하고 당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경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삼선 국회의원으로서 안정과 혁신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달성하겠다고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여러분, 광주는 우리 당의 뿌리입니다. 우리 당이 제대로 일하지 못하면
매서운 회초리를 들었지만 어려울 때 우리 당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질 때 따뜻하게 안아준 곳이 바로 여기 광주입니다. 똑바로 일하겠습니다. 제대로 일하겠습니다. 2020년 총선 압승을 위해서 밀실공천, 개파공천 뿌리 뽑겠습니다. 여러분 88한 에너지 기호 8번 8월에는 유승입니다. 8번 힘없는 자들의 힘 기호 2번 박주민 후보입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힘없는 자들의 힘이 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기호 2번 박주민, 여러분들 앞에 힘차게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5월의 거리에 피 흘렸던 광주의 정신이 2016년 겨울에 촛불의 정신으로 부활했습니다. 이를 통해 정권을 되찾았고 적폐청산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갈 길은 여전히 멉니다. 얼마 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기무사가 계엄을 준비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 학살의 주력 부대였던 11 공수여단을 또 한 번 호남에 배치하려 했었다는 사실에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적폐청산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반민주주의 세력을 엄정하게 단죄하고 시민의 생명과 이 사회의 자유를 지켜내는 일을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반드시 해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너무 쉬울 것 같지만 문제 하나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와 군권을 강화한다. 평화적 공전, 평화적 교류, 그리고 평화적 통일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노동자 서민의 소득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경제 발전을 추진한다.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한다. 자, 이 주장은 과연 누구의 정책일까요? 여러분, 1987년 김대중 당시 대통령 후보가 주장했던 민주정부 7대 과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이 내용은 이게 나라냐는 질문에 대해서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던진 해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30년 넘게 이어져 온 바로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당원의 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이 꿈을 보이고 만져지고 들리는 현실로 바꾸어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 국민들 때문입니다. 인생에 든든한 백 한 번 가져보지 못했던 우리 힘없는 중산층과 서민들 때문입니다. 힘없는 서민들에게 지난 9년간은 지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돈 없고 권력 없는 이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니었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이번에는 이 꿈을 반드시 무조건 현실화해내야 됩니다. 보수여당과 언론이 벌써부터 발목을 잡고 비난하고 있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 혼자서 외롭게 풀어야 할 숙제가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꿔온 꿈이기 때문에 당이 반드시 함께해야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산층과 서민, 힘없는 자들의 힘이 되는 정책정당, 한반도 평화의 기운을 살려 남북평화를 안착시키는 미래정당, 열린국회, 일하는 국회를 이끄는 유능한 정당, 이 모든 것이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꿈을 현실로 만드는 것이자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이끄는 길이자
우리 힘없는 자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이지만 여러 사람이 함께 꾸는 꿈은 이미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70만 당원들과 함께 한다면 그 어떤 어려움이 우리 앞에 있더라도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 꿈들을 반드시 현실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역사의 수레바퀴를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한번 힘껏 밀어붙여 봅시다. 여러분 지지를 부탁합니다. 기호 2번 박주민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호 2번 박주민 최고위원 후보의 연설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이 먼저다. 청년이 미래다. 더불어민주당의 세대 혁신을 이끌 최고위원 후보 기호 1번 김혜영 후보입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미래 기호 1번 김혜영입니다. 제 아버지 고향이 이곳 광주입니다. 저도 어릴 때 이곳 광주에서 자라기도 했습니다. 광주 북구 용전마을 지금도 저희 큰아버지 많은 친척들 계십니다. 아까 큰엄마 오셨던데 어디 계세요? 일자리를 찾아 부산으로 떠났던 광주의 향후 2세가 부산에서 민주당의 국회의원이 되어 그리운 광주에 왔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미래 기호 1번 김혜영 인사드립니다. 2년 전 전국 청년 우리 청년들의 정치 참여 기회를 확대해달라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요구에 응답했습니다. 국회에 오자마자 9명의 보좌진 전원을 청년으로 구성했습니다.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는 8명의 저희 지역구 당선자 중 5명의 청년 당선자를 배출했습니다. 그 중에는 44세의 청년 구청장, 32세의 청년 광역의원, 25세의 전국 최연소 기초의원도 있습니다. 저는 부산 연제구를 청년 정치의 메카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왜 망했습니까? 바로 미래 세대를 길러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최고위원이 되어 우리 당의 미래인 청년 정치인들을 발굴하고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세대 혁신을 통해 100년 정당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저는 2014년 부산 연제구 지역위원장을 맡았습니다. 부산 연제구는 2010년, 2014년 지방선거에서 구청장 후보조차 내지 못한 당의 험지였습니다. 지역위원장을 맡아서 시장, 상가, 경로당 두 발로 부지런히 뛰었습니다. 2016년 지역주의 극복에 대한 주민들의 열망과 함께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최초 구청장, 최초 광역의원, 최초의 기초의원 과반을 달성하면서 부산 연제구의 지방권력 교체도 이루었습니다. 당의 험지를 개척한 저 김혜영이 최고위원이 되어 2020년 총선 승리의 선봉장이 되겠습니다. 그 힘으로 민생입법, 개혁입법 완수하겠습니다. 그래야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고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린 시절에 고모집에서 자랐습니다. 남들이 3년 다니는 고등학교를 저는 4년 다녔습니다. 고3 때는 학교 대신 기술을 배우러 직업학교에 다녔습니다. 20대 후반 아버지의 암 수술과 연이은 재발로 5년의 시간을 환자의 보호자로서 또 동시에 사법
고시생으로 보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소원이셨던 아들의 사법고시 합격을 끝내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시간들을 통해 저는 가정환경으로 힘들어하는 아이들의 마음을, 방황하는 청소년들의 마음을, 앞길이 막막한 청년들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꿈꿉니다. 부모의 재력이 자녀의 학력과 소득으로 대물림되지 않는 세상, 청년들이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세상, 성실하게 땀 흘린 사람이 보상받는 세상, 제가 최고위원이 되어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최고위원 2표 중 1표는 당의 미래를 책임질 더불어민주당의 미래 기호 1번 김혜영에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호 1번 김혜영 최고위원 후보의 연설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지방정부, 자치분권 대변인 기호 5번 황명선 후보입니다. 광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선배당원 동지 여러분,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지방정부가 만들어갑니다. 자치분권의 대표주자 지방의회와 지방정부를 대표해서 현장과 지역과 지방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서 나온 자치분권의 대변인 기호 5번 황명선 힘차게 인사드립니다. 저 황명선은 1995년도 새천년 민주당에 입당해서 김대중 대통령님과 노무현 대통령님을 모시고 당에 헌신해 왔습니다. 서울특별시주부 사무처장과 그리고 서울특별시의원을 지냈고요. 그리고 2005년도 제 고향 충남 논산 당의 요구를 받고 험지였습니다. 출마했습니다. 떨어졌습니다. 4년 동안 현장에서 농민과 우리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자치분권을 실천해 왔습니다. 2010년도 우리 충남 15개 시군에서 한석에서 2석, 2014년도에는 4석,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11분의 시장 군수를 탄생시켰습니다. 이제 민주당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저는 민주당원이라는 게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이번 최고위원 출마를 하면서 우리 151분의 시장군수 구청장님과 전국의 지방의회를 대표하는 2,400분의 많은 요구를 받았습니다. 출마를 해달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현장과 지방과 지역의 목소리를 당 지도부에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자치분권 후보로 나서달라고 요구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 명령에 화답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의 도전은 첫 번이 아니고 2번째 도전입니다. 2015년도에 박우섭 청장의 첫 번째 자치분권을 대표하는 도전이었고, 이번 2번째는 저 황명선의 개인의 도전이 아니라 지방의회와 지방정부를 대표하는 현장과 지역과 지방을 대표하는 2번째 도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분권은 민주주의의 역사입니다.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13일간 단식투쟁을 통해서 지방자치를 이뤄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 국가균형 발전을 이뤄냈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자치분권 국가를 선언했습니다. 이제는 당이 응답해야 합니다. 자치분권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현장과 지방과 지역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자치분권 정당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민주당의 지도부를 보십시오. 우리 당대표 3분과 최고위원 8분 나왔습니다. 다 국회의원입니다. 다 대표하고 최고위원 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는
현장과 지방과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자치분권 대표가 당 지도부에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자치분권 대표할 대변인 누굽니까? 우리는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국민의 압도적인 선택을 받았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화답해야 됩니다. 촛불이 국가를 바꿨고 중앙을 바꿨습니다. 지방이 나라를, 중앙을 이끌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에서 지방정부를 이끄는 대표자들이 주민의 목소리를 듣는 모바일 투표를 해냈고요.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지금 전국에 확산해서 중앙에서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랑스럽지 않습니다. 이제 자치분권은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13일 동안 단식을 해서 만들어냈던 지방자치, 우리 노무현 대통령의 국가균형발전, 그리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꿈꾸는 자치분권 국가 만들어낼 후보 누굽니까? 김대중 대통령께서 13일간 단식했던 지방자치의 길을 광주 시민 여러분 자치와 분권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